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피디입니다. 제가 제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시퀀스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시퀀스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피드백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 실무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Y 델타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 델타 회로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Y 결선과 델타 결선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회로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 델타 회로는 전동기를 운전함에 있어서 전동기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운전시키기 위한 회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전동기를 가동시킬 때에는 정상적으로 전동기가 운전하고 있을 때보다 5배 또는 7배 정도까지 높은 전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초기에 많은 전류가 흘러서 전동기가 손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전동기 코일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낮은 전류로 가동을 하다가 예열과 함께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전 수준까지 오면 그때부터 전동기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정상 전류를 사용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류를 조절하는 것은 전동기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의 결선을 바꿔주는 식으로 조절이 되는데 그 원리와 모습이 영어 Y와 기호 델타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해서 Y 델타 운전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고요. Y 결선은 전동기 기동 때 사용되고 델타 결선은 전동기 운전 때 사용되어서 우리는 Y 기동 델타 운전 회로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Y 델타 운전의 핵심은 저항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즉 저항의 크기를 조절해서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동기의 코일은 모두 3개의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코일은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항을 서로 직렬로 결선하냐 병렬로 결선하냐에 따라서 회로상에 걸리게 되는 저항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저항을 이용해서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의 편의상 코일의 저항을 각각 3옴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Y 결선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방식을 사용한 결선 방식인데요. 3개의 코일 중 2개의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게 하는 결선 방식입니다. 3개 중 이제 2개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하나였을 때보다 저항이 증가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Y 결선을 이용하게 되면 회로상 저항은 총 6옴이 되면서 하나였을 때보다 저항이 2배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델타 결선은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서 합성 저항을 낮추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2개의 저항은 직렬로 연결하고 하나의 저항은 병렬로 연결한다고 해서 삼각형 모양을 가진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델타 결선은 전류가 흐르는 길이 2가지가 있는데 1번 길과 2번 길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고요. 회로도로 보았을 때에는 직렬로 연결한 2개의 저항과 병렬로 연결한 1개의 저항을 가진 회로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렬로 연결된 부분은 저항이 6옴이 되는 것이고 6옴에 병렬로 연결된 3옴의 저항으로 인해서 합성 저항은 총 2옴이 되는 것입니다. Y 결선 때의 저항은 6옴, 델타 결선 때는 2옴, 결선의 차이로 저항이 3배가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Y 결선 시에는 정상 운전 전류의 3분의 1만큼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므로 전동기도 처음에는 서서히 가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전류의 흐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코일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해질 정도가 되면 델타 결선으로 변경해서 운전을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선을 바꾸는데 그냥 손으로 바꿔줄까요? 필요할 때마다 손으로 이쪽 바꿨다가 다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전동기를 운전시킬까요? 손으로 일일이 결선을 변경해줘야 된다면 진짜 매우 번거로울 것입니다. 이럴 때 결선을 바꿔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전자조촉기입니다. 제가 앞에 정역 운전 회로를 설명할 때 정방향으로 회전하다가 역방향으로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접촉기를 사용해서 결선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접촉기를 사용해서 Y 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결선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Y델타 원전의 회로도는 화면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주 회로 부분을 보면 전동기의 케이블을 결선하는 부분인 UVW, XYZ 부분이 있고요. XYZ에 연결된 전자접촉기 MC1번과 그리고 UVW로 오는 케이블의 결선을 변경시켜주기 위한 MC2번이 있습니다. 여기 MC1번 부분이 Y결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MC2번 부분이 델타 결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MC1번의 주접점 부분이 닫히게 되면 Y결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류는 정상 운전 전류의 3분의 1만큼만 흐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동기는 서서히 가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이 지나서 MC2번이 닫히게 되면 델타 결선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부터 정상 운전 전류로 전동기가 운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회로 부분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조작회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회로는 제가 과전류 계전기 회로에서 말씀드렸듯이 회로의 제일 앞부분에는 EOCR이 제일 앞에 오게 되고요. 그 뒤로 전자접촉기와 각 회로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램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MC1번과 MC2번 사이의 인터록입니다. MC1번과 MC2번 사이에 인터록이 없으면 동시에 접점이 닫히게 되는데 합선이라고 그러죠. 동시에 닫히게 되면 단락이 발생하고요. 그렇게 되면 장비가 손상되기 때문에 인터록을 반드시 넣어줘서 단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회로에 푸시 버튼 1번을 누르게 되면 릴레이가 여자되면서 릴레이 접점이 붙겠죠. 그리고 릴레이 접점이 붙게 되면 타이머에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빨간불이 점등되면서 Y결선에 해당하는 MC1번이 먼저 여자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회로에서 MC1번의 주접점 부분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인터럭에 해당하는 MC1번의 비접점이 단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접점이 열리게 되면서 전동기는 Y결선으로 먼저 운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타이머에 설정된 일정 시간이 흐르게 되면 타이머의 B접점은 떨어지면서 A접점은 붙게 되겠죠. B접점이 떨어지면서 그와 동시에 MC1번이 소자됩니다. 소자되면 어떻게 되나요? MC1번에 B접점이 다시 붙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델타 결선이라는 것을 알리는 녹색불이 점등되면서 MC2번이 여자되고 그로 인해서 인터록에 해당되는 MC2번에 B접점이 열리게 되고 MC2번에 주접점은 붙으면서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운전을 하다가 여기 푸시 버튼 2번을 누르게 되면 릴레이가 소자되면서 전동기는 완전히 정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타이머에 30초라고 설정을 해놓았다고 가정하면 푸시 버튼 1번을 딱 누르게 되면 처음에는 Y결선으로 운전을 하다가 30초 뒤에 자동으로 결선이 델타 결선으로 바뀌면서 정상 운전 전류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Y델타 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시퀀스를 표현하는 것은 현장마다 그리고 제조사마다 다르고 그리고 같은 것을 의미하는 회로라고 하더라도 설계하는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혼동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기호에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원리는 같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시퀀스를 이해하기 위한 회로도 영상은 Y델타 결선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설비 제어와 전력 제어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실무적인 부분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